문학이 삶에 대하여 행복합니다. 문학박사 선박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별을 해야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별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행복하다고 말하지? 낯설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설레이잖아요. 그런데 이별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별을 잘해야, 이별을 치열하게 열심히 성공적으로 잘해야 30세 이후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별에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이별하는 데는 예산을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해서 이별을 한다면 좀 생소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별하면은 남녀 간의 이별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별은 어떤 고객과의 이별, 어떤 회원과의 이별, 어떤 친구와의 이별, 어떤 지나가는 그냥 지인과의 이별, 수많은 이별. 우리는 어쩌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이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별의 예산을 철저하게 투자를 해야 나이 들어갈수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별은 최초의 분리 경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별을 하는 사람의 태도도 습관적이고 이별을 하는 사람의 태도는 일관성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별이든지 인간관계의 파탄을 내면서 인연을 끊고 그렇게 정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초의 분리에 대한 경험이 너무도 아프고 슬프고 불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별이라고 하면은 단절하고 인연 끊고 온수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별을 하는데 사람이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만큼 경제적 가치를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뭔가에 잘못되어 있던 그런 분리불안의 경험을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자기 자신을 한번 만나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별노래라는 정우승 시인이 시를 쓰고 이동원의 이별노래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별노래 잠시만 들을게요. 그대의 뒷목속에 걸리는 노을이 내리는 옷깃을 여미고 어둠 속에서 사랑의 빛들이 어두워지는 난 그대 위해 노래하는 별이 되리니. 이번 영상은 이별에 충분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 돈과 시간을 모두 투자해서 이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두면서 이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시와 함께 나누는 시간 3분 필수. 그 다음에는 이별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심리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가치 환산에 대한 3분 필수. 그 다음 영상은 의리와 선택 영상입니다. 이별을 성공적으로 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저의 개인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이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 이후의 영상은 의리와 선택. 우리는 늘 이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별을 치열하게 열심히 총 맞은 것처럼 쿠쿠다스처럼 그렇게 부서지면서 몽글몽글한 밀가루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경제적인 가치를
환산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연습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인들에게 늘 막말하고 결별하고 온수지면서 이별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잔잔하게 하는 이별들이 이별을 하고 살아야 우선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상대방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별을 시간을 두고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천천히 이별하는 시간을 갖는 이별을 해야 우리는 30대 이후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40대 이후의 삶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기보다 늘 이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맞을 거예요. 오늘 영상을 같이 나누시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마무리하는 게 왠지 나는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나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어린 시절의 최초의 분리 경험에 대한 그런 무의식 속에 자기 자신을 만나시면서 사람 관계를 천천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별하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별을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어떤 관계에서 조금 삐그덕거리면은 그 관계를 단절하는 쪽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강한 거예요. 왜냐면 그 이별을 할 때의 그런 서운한 것을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 사람하고 관계는 일단락을 지어야 되겠다, 잠시 거리 두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거리두기나 잠시의 이별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그 이별에 대한 이성적인 객관적인 문제를 말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별에 대한 자기 무의식 속에 있었던 그거를 모두 다 내뱉어서 그 서운하고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거를 이별하는 상대방에게 다 해대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다시는 회복된다든지 다시는 만날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앞에서 그 이별 노래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이별을 내가 하는 데에 내가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어렵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별 노래의 가사처럼 그 사람의 노을이 되어주면 어떨까? 정상적으로 이별을 거리두기에 성공하기 위해서 날짜를 조금 세워보는 거예요. 100일 정도의 거리를 좀 둬본다. 나는 이별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당장 이별을 하지 말고 일정 기간의 시일을 이별하는 시간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바로 헤어지는 것보다는 그 아픔과 그 고통스러움과 부당함과 억울함이 좀 덜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내가 이별을 100일 동안 해야 되겠다, 이 관계는 내가 이별을 뭐 1년간 해야 되겠다고 이별의 어떤 패턴을 한번 바꿔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별에 한 10번 정도의 이 패턴을 바꿔본 데에 성공을 한 사람은 이 멋진 가을에 옷깃을 멋있게 여밀 수 있는 저 멋진 노을에 자기 자신을 승화할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별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나 이별을 정상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런 품격이 나오지 않잖아요. 이별을 자기 주도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은 지금같이 멋진 가을날 옷깃을 여미고 그래 걸어갈 수 있는 정말로 이별에 대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이별은 저는 너무나도 시골인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에 유학을 부산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6남매의 과부였던 저희 엄마는 저를 따뜻거려서 챙겨서 그 어린 아이를 도시로 보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고 물질적 여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쟤한테 챙겨줬던 거는 모든 게 단벌이었어요. 외투도, 바지도, 셔츠도, 하물며 속옷마저도 단벌로 해서 부산으로 나왔는데 너무너무 불편하고 저도 모르는 그런 억울함과 슬픔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그렇게 밀려왔는데, 그때에 느꼈던, 중학교 때 느꼈던 외로움, 서러움, 불편함, 억울함, 부당함, 이것들이 어떤 이별의 순간마다 그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을 되게 어려워하기 때문에 사람 자체, 만남 자체를 꺼려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을 잘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이별을 한번 정상적으로 주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40이 넘어서 첫 아이를 대학을 보내는 시점이 왔어요.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그렇게 도예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와야 했었지만, 이제 대학을 갈 때 짐을 정리하는데 그 짐을 한 달 동안 짐을 쌌거든요. 사소한 거, 샴푸, 린스, 옷도 서너 개씩, 속옷도 한 일주일치를 안 빨아도 될 만큼,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음료수, 이런 것들을 지금같이 좋은 시대에 편의점 이런 게 다 있는데도 얘가 처음으로 엄마 품을 떠나서 얼마나 불편할까 하는 생각에 그거를 차곡차곡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그 짐을 정리하는 짐 사이사이에 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밥 잘 먹고 이제 새로 만나는 친구들하고 생활 잘하고, 그렇게 해서 또 짐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또 편지를 써서 넣고, 그렇게 해서 한 3박스 정도의 짐을 싸서 정리를 해서 기숙사에 넣어주고 돌아서서 오는데, 부산까지 한 5시간 동안 울고 온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카톡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짐을 빼도 계속해서 짐이 나온다. 나를 보내기 위해서 짐을 쌌을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니 참 많이 눈물이 났다. 이런 고맙고 그동안 키워줘서 고맙다. 이런 대장문의 카톡이 오고 메일로도 오고 그랬었어요. 화장을 하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품 서랍을 여니까 그 안에 편지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사탕 하나하고, 엄마 울지마, 이번 주 일요일날 또 갈 거잖아. 애를 대학을 보내고 뭐 군대 보내는 것도 아닌데 2박 3일 동안 그렇게 울었던 거는 자식을 멀리 보낸 엄마의 마음이 아니라 중학교 때 단벌로 모든 게 하나밖에 없었던 그런 불편함 생활로 떠나온 그 어린 나이에 울지도 못했던 나 자신과의 화해였던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따독거리고 딸의 짐을 싸면서 그 어린 시절에 아무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채워주지 못했던 그런 결핍을 큰딸을 보내면서 제가 그거를 제 자신을 스스로 채웠던 거고, 그 저 자신도 알 수 없는 2박 3일 동안의 눈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울지 못했던 그 어린 아이의 이별에 대한 그거를 제가 스스로 해소를 했던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제가 어떤 사람 관계에서도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또 둘째 아이를 대학을 보내고 기숙사에 짐을 다 넣어주고 돌아서 올 때는 눈물도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안녕, 잘 있다가 토요일에 내려와, 잘 있다가 토요일에 내려와, 이렇게 하고 안녕 이러면서 내려온 거예요. 위로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나를 그렇게 편지나 큰아이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서 결국은 위로받지 못했던 제 자신, 격려받지 못했던 그런 아픈 이별을 겪었던 제 자신과의 화해였고 제 자신에 대한 위로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여자분의 이야기인데요. 그 젊은 여자분이 중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남자친구하고 헤어질 위기에 놓인 거예요. 예, 한 10년간을 이 남자와 사귀어 왔는데 헤어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딱 아시잖아요. 이 남자분이 다른 여자를 사귄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난리가 났어요. 울고 불고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이 남자한테 물었대요. 왜 저 여자를 사귀게 되었느냐. 그렇게 남자분한테 물었더니 남자분이 하는 이야기가, 너는 나에게 항상 애 취급하고 라면 먹자고 그러고 떡볶이 먹자고 그러고
그렇게 일 취급을 하는데 저 새로운 여자는 나에게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나에게 비싼 거를 먹자고 그러고 나에게 항상 고급스러운 것을 함께 하자고 한다. 그래서 저 여자한테는 자기가 남자로서 대우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 여자를 사귄 것이다. 한번 용서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벌써 한눈을 판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하고는 도저히 안 된다 하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 남자하고는 헤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계속 눈물이 나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지금 그렇게 헤어지면 그 상처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생각했던 게 이 남자하고 이별할 시간을 가지자. 이별할 시간을 헤어져도 아프지 않을 이별의 시간을 가지자라고 판단했던 게 1년간의 이별할 시간을 가지자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1년간의 이별 시간을 갖는 거, 이별 연습 시간인 거죠. 그렇게 해서 1년간을 이 남자분하고 맛있는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고 맛있는 와인바에 가서 와인을 마시고 비싼 카페에 비싼 곳 좋은 곳을 다 다니면서 실컷 즐긴 거예요. 1년이 지나서 헤어지니 그렇게 가슴이 많이 아프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저희 부부를 인도했던 분이 어느 일정 시간이 한 5년 6년 다니다 보니까 자꾸 저희 남편하고 이렇게 사소하게 좀 부딪힌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예쁘게 만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적인 일로 자꾸 엮이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출발하려고 앉아있는데 벤츠 한 대가 저희 차를 꽝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차장 안에서 한 대가 와서 후진하다가 박았으니까 뭐 얼마나 기스가 났겠어요. 별로 기스가 난 건 아닌데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를 인도했던 그분이 이제 나오셔서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자기하고 너무 잘하는 사람이니까 모른 척 해라. 그냥 모른 척하고 저 사람 그냥 보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분 벤츠인데 저 차가 말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저 차를 그 차는 차가 상당히 많이 부서졌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벤츠 차주분을 우리한테 사과를 하고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고 했더니 노발대발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분 나빠할 것이다. 사과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 이제 남편은 이 교회를 내일 다음 주부터 당장 나가지 말고 다른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교회를 1년간을 더 다니자. 1년간을 더 다니면서 점점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이런 일들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해서 다른 교회로 옮겨야 서로가 좋지 않겠냐.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그 교회를 1년 더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살짝 교회에 이 교회는 저희가 1시간씩이나 운전을 하고 와야 돼서 그런 피곤한 점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좀 해야 돼서 가까운 교회로 옮기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옮겼거든요. 1년간의 이별 연습, 1년간의 기간이 있어서 그 이후로 한 10년이 지나고는 다시 이제 오다 가다가 만나면 그냥 반갑게 하이 하는 그런 사이로 남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별은 그냥 이별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고 이별은 그냥 남녀 간의 이별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에서도 늘 우리는 이별을 하고 있어요. 또 언제든지 만나도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다 보면 고객한테나 회원들한테나 친구들한테나 그런 관계가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서로의 좋은 일로 축복할 수 있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별은 어떤 기간을 두고 3개월, 6개월 좀 복잡한 문제일 경우에는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이별을 하면 우리 가슴이 상처가 난 게 큼직큼직하게 유리가 박살난 것처럼 그렇게 상처가 나 있으면 자기 자신이 그 유리에 의해서 상처를 더 받을 수도 있고 그 유리에 스친 상대방들도 상처를 크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총 맞은 것처럼 나의 가슴을 아예 부셔버리고
쿠쿠다스가 명작일 수 있었던 거는 잘 부서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별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면서 서로 다른 작품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서로의 가슴을 완벽하게 부서지도록 그렇게 이별 연습을 한다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도 적을 두지 않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이점도 많거든요. 결국은 요즘에는 뭐 일가 친척이나 가족보다도, 가족들도 중요하지만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만남을 주고받고 유튜브에서 도움을 조건 없이 주고받는 그런 관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관계들을 거리를 잘 지켜주면서 시일을 잘 자기 주도적으로 정해서 예배를 한다면 우리는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이 좋으시면 구독, 조금만 좋으셔도 구독 감사합니다.